무릎 꿇어! 무릎 꿇으라니까! 은행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부하 직원을 손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규정입니까? 오상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끼어드는 거야? 이 직원의 시아버지요. 가족이라고 업무에 참견할 권리 없습니다. 직원을 무릎 꿇게 하는 건 어느 회사의 업무입니까? 그건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라고. 여기 객장 손님들이 다 보고 있어. 순간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당신도 대가를 치러야 할 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지점장을 혼내주러 갑시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새벽 5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황도윤은 부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아버님.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이니? 직장에서 지점장이 매일 저를. 서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해요. 뭐라고? 황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네, 어제도 그랬어요. 왜 무릎을 꿇어? 안 그러면 더 심하게 괴롭혀요. 서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아버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황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로 서연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은행 일은 며느리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어요. 오늘 내가 은행에 간다. 아버님, 오지 마세요. 왜? 지점장이 더 괴롭힐 거예요. 황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종중 통장 확인하러 가는 거로 하면 된다. 네. 일이 있어서 가는 거니까 걱정 마. 아버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나는 괜찮지 않다. 전화를 끊고 황도윤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칠순을 넘긴 노인의 눈빛이 번쩍였죠. 탁자 위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간 아내와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이었죠. 황도윤은 찜기를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렸어요. 물을 붓고 불을 켰죠. 옥수수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자 곧 김이 새어나왔어요. 달큰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죠. 고구마 말랭이는 이미 만들어둔 게 있었습니다. 종중 모임 때 늘 준비하던 거였어요. 노란 종이 봉투에 하나씩 담기 시작했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손끝으로 봉투를 접으며 생각했어요. 이걸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야겠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무릎 꿇게 한 놈. 그 자식을 가만두지 않겠다. 황도윤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찜기에서 나오는 김이 얼굴을 데웠어요. 옥수수가 다 익어가고 있었죠. 뜨거운 김이 손끝을 스쳤어요. 비닐봉투에 하나씩 담았죠. 종중 회장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 이런 준비가 자연스러웠죠. 가방이 묵직해졌습니다. 간식 봉투들로 가득 찼어요. 점퍼깃을 바로잡고 머리를 빗었어요. 약한 사람을 돕고 불의에 맞섰죠. 오늘도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황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장 깔끔한 점퍼를 꺼냈어요. 문득 거울을 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집을 나서기 전 가방을 챙겼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 안에는 종중예금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죠. 상주 황씨 종중회장으로서 관리하는 통장이었어요. 잔액은 152억이었습니다. 400년 이상 된 역사의 종중이 대대로 물려온 재산이었죠. 선조들이 남긴 땅을 팔아 만든 돈이었어요. 황도윤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거운 마음 때문에 발걸음이 느렸어요. 하지만 의지는 확고했죠.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그 지점장이란 놈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서연을 구할 수 있을까? 43번 버스가 왔습니다. 덜컹거리며 올라탔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도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출근길을 서둘렀어요. 황도윤만 생각에 잠겨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었어요. 안경에 김이 서렸다가 사라졌죠. 30분쯤 지나자 은행이 보였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황도윤은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죠. 은행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그놈을 반드시 무릎 꿇린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 빛났죠. 로비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오전 9시가 막 지난 시간이었어요. 직원들은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죠. 황도윤은 대기 순번표를 뽑았습니다. 43번이었어요. 아직 15번을 부르고 있었죠. 대기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 서연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죠. 세 번째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서연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손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떨림이 느껴졌죠. 황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었구나. 왜 진작 몰랐을까?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목에 건 사원증에 오상규 지점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이 자식이구나. 직원 한 명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종중 통장 업무 보러 왔네. 서연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가방을 열어 간식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고구마 말랭이와 찐 옥수수가 가득했어요. 이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 은행 로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상규 지점장이 서연의 창구로 다가갔어요. 검은 정장이 위압적으로 보였죠. 서연 씨, 네 지점장님, 일 좀 똑바로 못합니까? 오상규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매일 똑같은 실수. 오상규가 서연의 창구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죠. 고객 응대가 왜 이렇게 느려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그 정도예요. 오상규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탁 소리가 크게 났어요.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죠. 그 순간 창구 앞에 있던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가씨는 잘하고 있어. 왜 저래요? 오상규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고객님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상관 안 할 수가 없지. 너무하잖아. 오상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협적인 톤이었어요. 고객님, 다른 창구로 가시죠. 할머니는 혀를 차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와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상규의 싸늘한 목소리에 공기가 얼어붙었죠. 황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주먹을 움켜쥐고 참았어요. 저놈이 바로 그 자식이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죠. 오상규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비싼 시계가 번쩍였어요. 10시 회의 보고서는 준비됐어요. 아직 다 못했습니다. 뭐요? 어제 시켰잖아요. 어제는 야근하다가 늦게. 오상규가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하지 말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서연의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켜졌어요. 불안정한 상태였죠. 오상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관리 못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또 변명이에요. 옆자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컴퓨터는 전산실 문제예요. 당신도 한통 속이에요. 그 직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상규에게 대들면 자기도 당할 게 뻔했어요. 황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오상규가 다시 서연을 몰아붙였습니다. 30분 안에 보고서 가져와요.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각오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필사적으로 작업했어요. 시간이 촉박했죠.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안 돼. 서연이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작업하던 내용이 모두 날아갔죠. 오상규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어요. 뭐예요? 왜 시끄러워?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어요. 그래서요. 보고서 작업이 다 날아갔습니다. 오상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그게 핑계예요.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오상규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크게 났어요. 대기 중인 고객들이 모두 쳐다봤죠. 매번 이런 식이에요. 변명만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황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죠.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점장 너무한다. 맞아, 직원이 불쌍해. 왜 저렇게 괴롭히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방관자였어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죠. 오상규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은행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만 하면 다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상규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거만한 자세였어요.
제대로 사과해야죠. 이미 사과드렸습니다. 그게 사과예요. 진심이 안 느껴져. 황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자식이 또 시작하는구나. 무릎을 꿇으라고 할 거다. 오상규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서연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로비 전체가 숨죽여 지켜봤죠. 고객들 앞에서 사과하세요. 이미 사과했습니다. 제대로 하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상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요. 고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세요.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지점장님, 그건 너무한 게 뭡니까? 무릎까지는 당신이 실수한 거잖아요. 하지만 컴퓨터 고장은 제 잘못이. 오상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협적인 톤이었어요. 변명 그만하고 무릎 꿇어요. 서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지금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인사고가 각오하세요. 그 말에 서연이 흠칫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인 그녀에게 직장은 생명줄이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을 계속해야 했죠.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냐? 맞아, 무릎까지 꿇게 하다니. 직원이 불쌍해.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방관자였어요. 구경만 하고 있었죠. 오상규가 다시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해요. 시간 없어.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창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무릎을 꿇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황도윤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레 같은 소리였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서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시아버지를 봤어요. 아버님. 황도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꼿꼿하게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죠. 오상규가 짜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어르신이 누구신데 참견입니까? 이 직원의 시아버지요. 오상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가족이라고 업무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직원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입니까? 은행 규정입니다. 실수한 직원은 사과해야죠. 황도윤이 오상규의 말을 잘랐습니다. 규정 어디에 무릎 꿇으라고 나와 있소? 그건 대답해 보시오. 어디에 있는지. 오상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황도윤이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에 먼지를 털어줬어요. 서연아, 일어나. 아버님, 죄송해요. 내가 뭐가 죄송하니? 황도윤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에서 종중 통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통장이었지만 위험이 있었죠. 나는 상주 황씨 종중 회장 황도윤이요. 오상규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통장 좀 찍어봐 주시오. 황도윤이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어요. 통장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들렸죠.
잠시 후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점장님, 뭔데 그래? 잔액이. 직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52억 7천만 원입니다. 순간 로비가 폭발했습니다. 고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152억이라니. 진짜야. 엄청나네. 오상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황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소. 내 직원을 무릎 꿇게 앉아 이제 당신이 무릎을 꿇을 차례요. 오상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릎 꿇으라는 게 농담이시죠? 농담으로 들립니까? 제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하죠? 황도윤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어요. 당신이 직원들에게 시킨 그대로 하시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오상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지점장입니다. 그래서요. 직급이 있다고요. 황도윤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여러 고객들이 대답했어요. 직원을 무릎 꿇게 하는 거 봤어요. 너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권 침해 아닌가요? 오상규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업무상 필요했다고요. 내 실수가 있었으니까. 컴퓨터 고장이 무슨 실수입니까? 그래도 보고서를 제때 못했으니. 황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릎 꿇을 일입니까? 오상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어르신, 이건 우리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가 아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고객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요. 오상규가 숨을 삼켰습니다. 어르신, 잠시 사무실에서 이야기. 아니요, 여기서 하시오. 하지만 숨길 게 뭐가 있소? 다들 봤잖소. 저런 인간이 지점장이라니. 오상규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소. 황도윤이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여직원이 용기를 냈어요.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또 다른 직원도 말했죠. 지점장님이 자주 그러셨어요. 저도 당한 적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오상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황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요.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아신다면 무릎 꿇으시오. 정말 그래야 합니까? 당신이 시킨 대로 하는 거요. 오상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죠.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바지가 대리석 바닥에 닿았어요. 체면이 구겨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황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오상규가 멈췄습니다. 희망에 찬 눈빛으로 올려다봤어요.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하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진심으로 사과하시오. 오상규가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숙였어요. 서연 씨, 죄송합니다.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지점장님, 일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황도윤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받아주지 마라.
아버님 하지만 이 사람은 3번이나 너를 무릎 꿇게 했어. 그래도 한 번으로 끝낼 순 없지. 고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어요, 어르신. 정의가 살아있네. 시원하다. 오상규는 무릎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굴욕감에 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만든 규칙에 자신이 당한 것이죠. 바로 그때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직원 한 명이 달려가 귓속말했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본점 감사팀에서 오셨습니다. 오상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무릎 꿇은 채로 감사팀을 맞은 거죠. 감사팀 직원이 상황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점장님이 왜 무릎을? 오상규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먼지를 털었어요. 이건 그게 아니라 황도윤이 나섰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죠.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상주 황씨 종중 회장입니다. 감사팀 직원이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황도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직원 인권 침해부터 무릎 꿇기 강요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전했어요. 증인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 봤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직원 인권 침해가 심각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오상규 지점장님 사실입니까? 오상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황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점 윤태호 상임이사와 통화하겠습니다. 윤태호 상임이사님을 아십니까? 20년 직이요. 감사팀 직원이 급히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켰어요. 여보세요, 윤태호입니다. 윤이사 나야 황도윤이.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황도윤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굳어졌어요. 정말입니까? 수십 명이 목격했네. 직원을 무릎 꿇게 했다고요. 그것도 3번째라네. 윤태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자네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 저희 관리 소홀입니다. 재발 방지가 중요하지. 윤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상규 지점장 즉시 직위해제. 감사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직원 인권 교육 실시하고. 네, 형님,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그럴 것까지야.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상규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죠. 감사팀 직원이 오상규에게 말했습니다. 오상규 씨 사무실 정리하고 본점으로 오세요. 지금 당장요. 내 인수인계는 부지점장이 하시고. 오상규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황도윤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간식 봉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 놀랐습니다. 황도윤이 직원들에게 다가갔어요. 소란을 피워 미안합니다. 이거 드세요. 고구마 말랭이랑 찐 옥수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직원들이 하나씩 받았습니다. 따뜻한 옥수수 냄새가 났어요. 긴장했던 분위기가 풀렸죠. 황도윤이 서연에게도 건넸습니다.
서연아, 이것도 먹어. 아버님 고맙습니다. 힘들 때는 달콤한 게 최고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오상규만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간식을 받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소외된 상황이었죠. 정혜림 부지점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지점장은 왜 방관했소? 죄송합니다. 저도 겁이 났어요. 앞으로는 직원들 잘 챙기시오. 네, 약속드립니다. 그때 은행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태호 상임이사가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모두 일어났죠. 윤태호가 로비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형님, 윤태호가 황도윤과 악수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자네. 머리가 많이 벗겨졌구만.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윤태호가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본점 상임이사의 직접 사과였어요. 우리 은행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상임이사님이 왜 사과를? 관리 소홀은 경영진 책임입니다. 윤태호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윤태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 책임이니까. 황도윤이 말했습니다. 보상보다 중요한 게 있지. 뭔가요, 형님?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 윤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때 오상규가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개인 물품을 정리한 거였어요. 상임이사님, 윤태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상규 씨 징계위원회 회부입니다. 알겠습니다. 해고될 가능성이 높으니 알고 계세요. 오상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어요. 윤태호가 감사팀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전 지점 긴급 점검 실시. 네, 알겠습니다. 인권침해 사례 전수조사하고. 네. 갑질 근절 캠페인도 시작해요. 윤태호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은행이 달라집니다.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원 인권 보호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욕적 언행 금지, 인격적 대우 보장.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황도윤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되는군. 형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그때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시원했어요. 맞아요, 정의가 살아있네. 저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 했는데 안 옮길게요. 고객들이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은행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오상규는 조용히 은행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쓸쓸한 뒷모습이었죠. 황도윤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괜찮아. 네, 아버님. 앞으로는 당당하게 일해.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우리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방됐어요. 이제 숨 좀 쉬겠네요. 황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소.
정혜림 부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직원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윤태호가 황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오늘 큰일 하셨네. 정의를 세운 거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알았다. 챕터 8. 일주일 후 은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로비를 환하게 비쳤어요. 분위기가 밝아졌죠. 서연이 창구에서 미소 지으며 일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다크서클도 많이 옅어졌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 한 분이 창구로 왔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좋아졌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일하기 편해졌나 봐.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정혜림 부지점장이 직원들과 대화했습니다. 이제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존중하며 일했죠.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서로 존중하며 일합시다. 무릎 꿇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됐어요. 황도윤이 은행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았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그래, 다들 잘 지내나? 내 덕분에 좋아졌습니다. 서연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고맙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 그래, 다행이야.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정말로. 뭘 그런 걸 가지고. 아니에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황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일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윤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오상규는 해임됐습니다. 그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이죠. 윤태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 지점 인권교육 완료했습니다. 잘했네. 갑질 신고센터도 만들었고요. 이제야 제대로 되는구만. 한편 오상규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이력서를 보던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되셨네요. 그건 오해가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났던데요. 오상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럽니다. 글쎄요, 우리도 직원이 있어서. 오상규는 또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벌써 5번째였어요. 자업자득이었죠. 그날 저녁 황도윤은 집에서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오늘 좋은 일 했다. 사진 속 아들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황도윤도 따뜻하게 웃었어요.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내일 집에 오세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가마. 아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황도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며칠 후 은행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직원 인권 보호 10계명이었어요. 첫 번째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였죠. 직원들이 모여서 읽었습니다. 드디어 바뀌는구나. 이제 숨 좀 쉬겠네. 다 회장님 덕분이야. 서연이 창구에서 일하며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무릎 꿇고 살았겠죠. 한 고객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시아버지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152억 종중 회장이라니.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더 크신 분이에요. 황도윤은 종중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우리 종중 돈이 좋은 일에 쓰였소. 종중 어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 회장. 힘 있을 때 약한 사람 도와야지. 그게 진짜 양반이지. 황도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롭게 살겠소. 오늘로 끝이다. 황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